자, 2차 함수 진도 나가 볼 건데요. 남은 시간 동안 제가 여기까지 풀어드릴 거고 거기에 대해서 똑같이 또 여기 또 푸시면 됩니다. 알겠죠? 여기까지 풀고 아마 그 숙제는 대표 문제 한 4한 장 정도 될 거예요. 근데 오답 때문에 제가 숙제를 줄여준 거지 공부를 하지 말라는 뜻의 숙제를 줄인 게 아닙니다. 오답 똑바로 하세요. 6단원. 자, 2차 함수 가겠습니다. 2차 함수는 y는 ax의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 즉 2차식으로 써져 있는 걸 보고 2차 함수라고 하는데, 이런 거, 요런 거. 자, 얘는 지금 1차식이니까 안 되고요. 얘는 지금 얘를 보고 이제 유리함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비례 반비례 함수를 이제 유리함수라고 하는데, 이건 수학 하에서 배우고요. 이렇게 그 2차식인 걸 보고 이제 2차 함수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갑니까? 여기까지 가실 거고, 자 그러면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2차 함수가 되려고 하면 2차 방정식이랑 똑같아요. 2차식의 개수가 2차항의 개수가 0이면 안 됩니다. 그러나 나머지는 0이어도 상관없다. 그리고 y는 x제곱의 그래프의 성질은요, 이제 이걸 보고 뭐라고 기억해 줬으면 좋겠냐면 포물선이라고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2차 함수는 포물선입니다. 그래서 0,0을 지나고 아래로 볼록인 곡선이다.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이게 아래로 볼록이고 이게 위로 볼록이에요. 잘 외워두셔야 됩니다. 이게 아래로 볼록이다잉. 그러면 이제 그리고 이제 y축의 대칭이다. 이렇게 대칭이잖아요. 또 똑같이 얘는 이렇게 대칭이고요. 그리고 x가 0보다 작을 때는 x의 값이 증가한다는 건 오른쪽으로 가면 감소하죠. 근데 x가 0보다 클 때는 증가합니다. 그리고 y는 마이너스 x제곱은 x축의 얘하고 얘 서로가 대칭이다 라는 거. y는 x제곱과 y는 마이너스 x는 대칭이다. x축 대칭이다. 무슨 축 대칭인지 정확하게 알아둬야 됩니다. y축의 대칭이라는 말은 y축을 접는 선으로 하여 접었을 때 완전히 포개어진다. 얘로 이렇게 접었을 때 포개어진다는 뜻이에요. x축은 반대로 x축을 접는 선으로 하였을 때 포개어지는 거고요. 이해갑니까? 자, 포물선이라는 건 y는 x제곱, y는 마이너스 x제곱의 그래프와 같은 모양의 곡선인데요. 축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축이라는 건, 자, 이렇게 포물선이 이렇게 있으면 이 가운데 요 지점을 꼭지점이라고 해요. 이 2차 함수의 꼭지점이라고 하는데, 이 꼭지점을 기준으로 선을 이렇게 쭉 그었을 때 얘를 이제 축이라고 합니다. 이해합니까? 얘를 축이라고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꼭지점과 축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해주셔야 되고, 마이너스 x제곱의 그래프의 성질은 얘하고 똑같이 4개가 있는 거고, 특별한 말이 없으면 2차 함수에서 x의 값의 범위는 실수 전체로 생각한다. 이 말 뜻도 정확하게 이해해 주시면 좋습니다. 처음 배우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실수 전체로 생각한다는 말이 뭔 말이냐면 그냥 x가 전체다. 전체다. 실수 전체라는 말은 네가 알고 있는 숫자의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차 함수 y는 ax의 제곱의 그래프는 x제곱에다가 앞에 a가 붙은 건데, 이해갑니까? 근데 얘 또한 0,0, 원점 0,0을 꼭지점으로 하는 포물선이 될 거고요. 꼭지점이라고 한다는 건 딱 중간 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가십니까? 중간. 그러니까 포물선이 이렇게 있으면요, 여기가 이제 꼭점이 되는 건데, 여기를 어떻게 합니까, 선생님? 그 중간 지점이 0,0이라고. 데칼코마니는 알지 않아요? 텔코만이 알죠? 데칼코마니를 알면은 얘를 기점으로 y축을 기점으로 왼쪽과 오른쪽 이렇게 딱 정확하게 갈리는 거, 그 점인데, 그건 이제 네가 그릴 필요가 없어요. 찾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0,0을 기준으로 이렇게 벌어지는 애라고 하면 당연히 0,0이 중심점이겠죠. 그러면 당연히 얘가 꼭지점이 될 거고요. 당연히 세상에 당연한 건 없다지만 어느 정도 당연해야 되는 거는 당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y는 ax의 제곱의 그래프도 y축의 대칭이 되는 거고요. 축의 방정식. 자, 축이라는 건 뭐라고? 꼭지점을 기준으로 선을 이렇게 그은 걸 보고 축이라고 한다고. 근데 그게 지금 y축이라고. 그럼 y축이 아닐 때도 있냐? 그거에 대해서 다음 장에서 배우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진도를 거기까지 안 나갑니다. 여기라도 똑바로 해오라고. 그러면 a의 부호에 따라서 그래프의 모양이 달라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a가 양수이면 아래로 볼록이 될 거고요. a가 음수이면 위로 볼록이 될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a의 절대값이 클수록 그래프의 폭이 좁아진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찍어보면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점을 찍어보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 텍스트 자체를 외우는 것도 좋습니다. 절대값이 클수록 그래프의 폭이 좁아진다라고 외우는 것도 좋은데요. 만약에 y는 x의 제곱이라고 하면요, 1을 넣었을 때 1이잖아요. 그쵸? 이해 갑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여기가 1이고 여기가 1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만약에 y는 3x의 제곱이면 1을 넣었을 때 3이죠. 그럼 1,3이 되겠죠. 이해 갑니까? 네. 그러면 당연히 얘가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 폭이 좁아진다는 거. 폭이라는 건 여기 사이를 폭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리고 y는 마이너스 ax 제곱 그래프와 또 x축의 대칭이 될 거고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a의 부호는 그래프의 모양을 결정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a의 부호가 만약에 양수이거나 음수라고 한다면 양수이면 위로 아래로 블록이고 음수이면 위로 블록이 될 거예요. 근데 a의 절대값, 그러니까 a의 값이 뭐냐에 따라서 얘가 이렇게 되냐 결정된다는 겁니다. 뭔 말인지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다음 시간에 다시 설명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좀 개념 테스트를 좀 볼 거고요. 여기까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했는지를 물어볼 겁니다. 만약에 한 3개 정도 물어봤는데 다 틀렸다 그러면은 다시 설명할 겁니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모르겠다 싶으면은 빨리 물어보셔야 되고요. 이게 2차 함수의 전부예요. 2차 함수의 전부인데 제가 그래서 교과서로 수업을 하려고 하는 편이고요. 교과서로 수업을 하려고 하는 편인 게 뭐냐면 교과서가 제일 정확한 개념서입니다. 개념서인데 RPM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조금 설명이 좀 떨어질 수는 있어요. 개념적인 설명이 떨어질 수는 있는데 RPM으로 그냥 해설을 하고 개념 설명을 하고 있는 이유는 이것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를 이 말을 텍스트로 이해를 못할 것 같으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얘기는 그냥 둘이 따로 있을 때 얘기할게요. 여기를 똑바로 하셔야 됩니다. 여기를 똑바로 하셔야 되고 만약에 제가 설명해 준 바가 좀 이해가 안 간다 하면은 복습이라도 똑바로 해오세요. 여기 앞에는 똑바로 배웠잖아요, 그죠? 네. 왜 그러냐면 내가 보기에는 복습을 똑바로 안 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래요. 아니면 상관없고요. 안 그래도 여기 좀 어렵긴 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릴 겁니다. 복습하는데 이해하죠? 네, 갑니다. 이참수의 뜻입니다. 이참수인 것은 O표, 이참수가 아닌 것은 X표를 안에 써넣으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얘가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잖아요. 그럼 빼주면 어차피 X의 제곱 하나 남죠? 그래서 이참수가 맞게 되고요. 얘는 2차식이 아니야. 그래서 안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 안 가는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얘는 2차식이니까 가능하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밑변의 길이가 x, 높이가 8-x인 삼각형은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가 될 테니까 얘는 2차 함수가 맞겠네요. 이해가십니까? 한모서리 길이가 x cm인 정육면체 부피는요 당연히 x 세제곱이 될 테니까 얘는 3차 함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안 돼요. 다음 원뿔의 부피 같은 경우에는 3분의 1 곱하기 밑변의 넓이 밑변의 넓이 곱하기 높이가 되니까 얘는 가능하겠네요. 왜? 파이는 상수니까 문자가 아니라. 그래서 얘는 가능하다는 거 이해가십니까? 자, 다음 함수값을 구하시오. 자, 함수값이라고 하면 x 자리에 그대로 그 값을 넣어주면 된다고 했어요. 항상. 그래서 얘는 1이 되는 거고요. x에 2를 넣어주면 마이너스 2 곱하기 2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8 더하기 5, 2, 10 더하기 1이 되겠죠. 그래서 3이 될 거고요. 마이너스 3을 대입해주면 여기는 9가 될 테니까 마이너스 18 그리고 마이너스 15 더하기 1이 돼서 마이너스 32가 되겠죠. 이해가십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 곱하기 4분의 1 더하기 2분의 5 더하기 1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2분의 5 더하기 1 해서 2 더하기 1이 되기 때문에 3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단순 대입이에요. 그냥 숫자를 x자리에 그대로 넣어준다. 자, 다음은 이참수 y는 x제곱의 그래프에 대한 설명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원점 0,0을 지나고 자 얘가 지금 x의 제곱의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 갈린다고 했어요. 양수면 아래로 볼록이다. 외워주셔야 돼요. 이건 외워야 돼요. 뭐 이해하고 다시 이해하려고 하면 다 넣어보면 됩니다. 1,1, 2,4, 3,9 해서 쭉 연결해보니까 이런 그래프가 생긴다 라는 게 이제 이참수예요. 자, 뭐의 대칭이냐? y축의 대칭이다. 왜? y축의 대칭이니까. 이게 당연시 돼야 되는 건데 외우려고 하면 안 됩니다. 무작정. x가 0보다 작을 때 x가 0보다 작은 여기에서요. x의 값이 증가하면 y의 값은 감소하고 있죠. 근데 x가 0보다 큰 이 범위에서는 x가 증가하면 y는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x제곱의 그래프와는 x축에서 서로 대칭이라고 됐고요. 자, 853번 가겠습니다. 꼭지점의 좌표. 자,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꼭지점은 원점밖에 없었습니다. 축의 방정식은 x는 0이고요. 이해가십니까? x축에 대하여 대칭인 그래프를 나타내는 이차함수의 식은요. 마이너스 3분의 2x의 제곱이라고 배웠고요. 자, 그래프가 위로 볼록인 거. 위로 볼록이면 이거죠. 근데 위로 볼록이려고 하면 그 최고창의 기수 a가 0보다 작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디귿과 니은이 되겠네요. 이해가십니까? 위로 볼록이면 a가 0보다 작다. 아래로 볼록이면 이게 아래로 볼록이고 위로 볼록인 건 알아두셔야 돼요. 그럼 a가 0보다 크다. 그러면 a라는 거는 앞에 있는 이걸 보고 이제 a라고 합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래프의 폭이 가장 좁은 것을 고르시오. 자, 폭이 좁다는 건 이게 넓은 거고 이게 좁은 겁니다. 근데 이렇게 좁으려고 하면은 절대값이 커야 된다고 했어요. 가장 큰 건 얘죠. 그래서 리을이 가장 좁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절대값이 큰 게 그 폭이 좁다. 폭이 좁다.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설명할 거예요. 지금까지도 계속 그랬지만 이해가 안 가는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2차 방정식 같은 경우에도 한 번 설명했더니 근해 공식에서 띠꺼워가지고 했어요. 첫날에. 근데 그 다음 날에 내가 그래서 개념 설명을 다시 안 했냐? 또 해요. 어차피 지금 이 설명으로도 이해를 쉽게 못할 거라는 걸 알고 설명을 더 열심히 해도 이해를 못할 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복습만 똑바로 해오세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더 이해가 잘 가게 설명해 줄 테니까요. 그래프가 x축에 서로 대칭인 것. x축에 서로 대칭이려면 부호만 반대여야 돼요. 부호만 반대여야 되기 때문에 기억과 디귿이겠죠. 네. 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x축에 대칭이려고 하면 같은 모양이어야 되니까. 폭이 다르면 서로 대칭일 수가 없죠. 네. 자, 얘 같은 경우 일단 음수면 위로 볼록이고 양수면 아래로 볼록이에요. 위로 볼록이라는 건 이렇게 생기니까 디귿과 리을 중에 하나일 텐데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폭이 좁다고 돼 있었어요. 그럼 폭이 좁은 이 리을은 얘가 될 거고 얘가 디귿이 될 겁니다. 똑같아요. 절대값이 크면 폭이 좁다고 되어 있으니까 얘가 니은, 얘가 기억이 될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진도 마무리하겠습니다.